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7,100달러, 이더리움 2,000달러 플러스 횡보 중이고, 리플, 솔라나, 도지 마이너스, 폴리곤, 아발란체는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하고 솔라나, 리플, 메인코인, 그 다음에는 중소코인으로 정석적인 순환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9.3%로 10월 26일 블랙락 현물 ETF 가짜뉴스 이후 가장 낮은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고점 찍고 꺾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관건이죠. 신규로 코인 시장 자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팔고 수익률 좋은 알트코인으로 움직이면서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올해 1월부터 홀딩했다면 2배 넘는 수익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솔라나 포함 몇몇 작코인에 비하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큰 것은 아닙니다. 솔라나 작년 FTX 파산 나오고 9,000원까지 하락했다가 8만원 8배 상승 이후 약간의 조정이 시작되고 있고요. 솔라나는 2011년 상장된 코인이라 오래된 코인은 아니지만 최근 2년만 움직임 봐서는 급등 이후 최소 쌍봉도 안 나오는 폭락이 많았던 코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9% 나오고부터 폭락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전형적인 미국 기관들 투자 스타일이죠. 작년 3월처럼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고 3주째 양봉 맞는다고 여유가 따라 샀다가는 손실이 매우 큰 거죠. 솔라나 넘는 수익 나고 2021년 4월 불장 고점 돌파하는 코인도 나왔습니다. 가스코인인데 2021년 38,000원 고점 들고 4만원 신고점을 찍었고요. 가스코인은 10월 블랙락 가짜뉴스 나오기 전에 2,000원 하던 코인인데 4만원까지 2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200억 원으로 작코인으로 분류되고 세력들 시세 조작에 가격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시총 규모죠. 가격 급등하니 가스코인 선물 숏포지션도 증가했고 소수 세력들 싸움에서 승부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격 오르니까 개인들도 현물 매수하면서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폭락 났고 다시는 이런 랠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2021년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 펌핑에 몇 번은 더 고점 랠리 온 적은 있었지만 500개 코인 중에 1개, 2개 있을까 말까 하는 확률이고요. 그리고 폭락 대기 중인 코인은 작코인 아크이고요. 300원에서 2,000원 넘게 6배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고점 거의 다 와가는 가지만 가스코인 순식간에 폭락한 거 투자자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아크코인처럼 이렇게 상승 급하게 하면 이전처럼 현물 매수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가스코인 수익 날 때 작코인 따라 샀다가 수익 나고 있으면 분할 매도로 수익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고점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최소한으로 가져셔야 되고요. 솔라나 제외하고 아크, 가스 이런 코인들은 시가총액 작고 거래도 평소에 잘 안 나오는 코인이라 세력들 작업이 용이한 코인입니다. 가격도 보면 2018년, 2011년 불장에만 간신히 오르고 작년 폭락장에서는 2019년 이전 가격으로 회귀했던 전형적인 작코인이고요. 알트 불장에 시장의 유동성 넘쳐 흐를 때만 상승해서 개인들 포모 일으키는 코인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유동성 없을 때 바닥 가격에서 매수해서 1년 넘게 장기 홀딩한다면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코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세력들이 적정 비중으로 장기간 홀딩하고 있는 작코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코인 투자는 수익도 크지만 홀딩 기간이 1년 이상 길고 업비트 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불장에서 거의는 없지만 올해 초같이 작코인 하락장 오면 종종 일어납니다. 작코인 개발자들도 코인 포기하고 매도량 늘릴 때 이상 데이터 인식한 업비트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거고요. 투기 세력들 가스코인 펌핑으로 10배 넘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움직임 작은 비트코인이나 메인 알트보다는 작코인으로 가격 펌핑시킬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개인들도 비트코인 20% 수익보다는 가스코인 20배 수익이 더욱 매력적이고 이참에 작코인 매수해서 코인판 졸업하려고 하는 거죠.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415빌리언으로 최대치가 450빌리언 여기까지 고점인데 파란색 금령 금리 인하 시기까지 기간적으로 봐도 알트 시종이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다시 한번 조정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450빌리언 여기 라인 뚫고 더 상승 오지 않을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넘게 상승하려면
왜냐면 2021년 4월 도지코인 화성 간다 불장 나올 때처럼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요. 작년 폭락장 손실 크게 보고 코인 다 팔고 떠난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주변 친구들까지 다 돌아와야 되는데 당장에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면 역시나 장기 투자는 코인이 답이라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상승에 전망세로 배만 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상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가스 아크코인처럼 한번 상승한 작코인들은 재상승 확률이 상당히 낮고요. 2021년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1%도 안 되는 확률이고 새로운 작코인 상승할 만한 코인을 찾아야 됩니다. 중경도 초발부 공지로 차트 좋고 제2의 솔라나 가스 아크 될 수 있는 코인 4개를 추천드렸고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서 내년 2월 연준금리 인하 영향 전까지 홀딩을 하는 거죠. 우리 초발 가격들은 올해 1월부터 해서 100% 수익입니다. 수익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장이지만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다 먹는 장에서 혼자만 손실 본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하시고요. 중경투가 이전에 구독자 적고 영상으로도 추천 코인 이야기 드렸지만 16만 명 넘게 구독자 있는 채널에서 시가총액 작은 작코인 이야기 드리면 먼저 가격이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점도 안 오고 미리 상승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도 꼬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도 초발 공지로 매매 가격 추천드렸는데 내년 1월 리플 합의금 발표 내고 나면 리플 가격도 새로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플 합의금 축소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갈링하우스 90일 합의금 연장 신청을 한 데 보이고요. 합의금 영향이 아니더라도 순수 알트코인 유동성만 봐도 리플 최소 손실 안 나오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를 하고요. 최신 공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 이벤트가 미국 CPI하고 미중 정상회담이고요. 먼저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T 폴캐스트는 3.3%로 낮을 것이다 전망이 났는데 미국 노동통계국 컨센서스는 발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미공개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부정적일 수 있어서 컨센서스 발표 연기하는 건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폴캐스트만 봐서는 전월 3.7%보다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보다 약간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월 3.7%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76달러 내려온 것이 인플레이션율 하락 긍정적이고요. 인플레이션율 내려오면 연준 금리나 타이밍 앞당겨지는 거고 나스닥코인에게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내년 5월일지 6월일지가 가장 중요한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하락 오고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연준 금리 보시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 분위기 약간이라도 바뀌려고 하면 세력들이 당장의 시장가로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높죠. 메인알트 작코인 할 거 없이 폭포수처럼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11월 인플레이션율 전망치는 긍정적이고 선반영도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요. 연준이 중시하는 코 인플레이션율은 4.1%로 올해 3월 약간 반등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종합이나 코 인플레이션율 지금까지 데이터만 보면 긍정적이지만 12월 10일 발표된 미국 미시간 1년 인플레이션율 기대율은 빠르게 재상승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율 당장에 하락은 하지만 재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 거죠. 종합 인플레이션율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연준이 내년 6월 금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금리 인하 시그널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탱하는 미시간 소비 심리를 보면 비대칭 쌍봉 이후 재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연준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상은 소비도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거고 코인이나 나스닥만 기대 심리에 먼저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오른 이후 상승세 주춤해지고 있는데 주말 동안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고요. 등급하고 등급 전망은 다른 겁니다. 등급은 유지했지만 전망만 안 좋을 것이다 하락을 한 거고요. 무디스도 8월 신용평가사 피치처럼 강등을 시키고 싶지만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이나 시장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나스닥 코인도 오를 때 부정적인 평가 동시에 발표하면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무디스 움직임입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 강등한 구간이 비트코인 8월 고점 부근이었는데 3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재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고요. 7월 14일 리플 부분 송소의 6월 블레라 ETF 신청까지 코인 시장 분위기 좋게 움직이다가 미국 신용평가 강등에 하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무디스 신용 전망 강등은 완전한 신용 강등도 아니고 전망이고요. 그리고 8월 피치로 인해서 선반영되었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때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